네, 여러분 강의에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어제 날짜로 이 CS 2026년 혁신사항 지원 관련한 공지가 CTA에 떠서요. 제가 급하게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CS 혁신사항이 6월부터 오픈이 된다고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한 7월 2일경 오픈이 됐고요. 마감일이나 이런 상세한 내용들 또 변경사항 오늘 이 강의 통해서 안내해드리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 지원서 제작하실 때,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또 지원서 외에 출품에 필요한 자료들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줄리아나 리안 파트너스라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의 분야 하나가 해외 전시회를 지원해 드리는 서포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한국 기업들이 많이 출품하시는 CES의 CS 혁신상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컨설팅 해드리는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혁신상 지원에 필요한 출품 자료들의 제작 및 마케팅 자료 등도 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제가 CES의 공식 심사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ES 2025년 올해 초였죠. 실제로 심사위원으로서 현장에도 방문을 하였고 또 여러분의 혁신상 다수의 혁신상 제품들의 심사를 지원한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는지를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이 강의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시회 개요 그리고 CES 심사위원의 눈으로 접수 방법, 수상 노하우 안내해 드릴 거고요. 수상 기업의 노하우는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별도의 링크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앞서 드린 바 줄리아나 리안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혁신상 공식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프렌치 스타트업 커뮤니티죠. 프렌치 테크의 서울의 상임이사이기도 하고 또 로얄 BC라는 캐나다 VC 펀드에서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또 엔젤 투자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다수 스타트업 관련한 기관의 멘토 또 강사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다수의 저서도 있습니다.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이런 업무를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냥 소개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아시다시피 뭐 라스베가스의 코엑스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죠.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화두가 되고 있는 AI나 그런 분야에서도 곽강을 받는 다수의 제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올해 카테고리 36개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제는 영화와 필름, 뷰티텍, 이런 부분의 제품들까지 수용하는 카테고리가 좀 많이 다변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CES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제가 앞에 농담처럼 라스베가스의 코엑스라고 말씀드린 바 CS 가셔도 사실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나고 한국 기업들과 한국 기관과 한국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또 굴지 기업들과 또 해외 기업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에서 회사의 프로모션, 마케팅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중 혁신상은 따로 전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출시하실 수 있고요. 어, 어, 어떤 분야의 그 부문에서의 혁신성이 있는 제품을 평가받는 그래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혁신상 수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참가 국가가 150개국이었고요. 관람객도 꽤 많은 수치가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최고 혁신상과 일반 수상자로 나뉠 수 있고요. 올해의 카테고리는 총 36개로 최고 혁신상은 각 카테고리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제품이 수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뉴스 보여드리죠. 그래서 CS 올해 초에 혁신상 수상 분석 내용을 보면 한국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 카테고리의 작품이 작년 대비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 올해도 CES의 주요 트렌드로 관찰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 스마트 에너지, 친환경 디자인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서 2025년 CES 혁신상 부분 중 또 가장 많은 제품이 출품되었고요. CES에서 한국의 기업 포지션은 굉장히 활발하고요. 주최국인 미국보다 CES를 받는 그죠. 범위가 큽니다. 거의 CS 혁신상 가장 많이 수상한 기업 1위가
지난 4년간 계속 한국의 1등이었어요. 그래서 CTA가 물론 한국 기업 때문에 또 한국 그런 기관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는 있긴 한데 한국 기업이 너무 많이 출품을 하다 보니 약간 한국 기업의 제품에 조금 까다롭게 어 뭔가 그죠? 어 반려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지난 한 1-2년 중에는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출품하셔야 되는지도 미리 좀 컨설팅을 받아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한국 스타트업 최고 혁신상은 다음과 같이 7개 CS 부문에서 기업과 연구소의 제품명 보실 수 있겠습니다. 드론 제품, 온디바이드 생체, ATM 관련한 핀테크 기술 뭐 이런 등등 보실 수 있겠고요. 물론 대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지만 대기업도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도 참가 기업들 되게 많은 편이었고요. 혁신상, 스타트업 이렇게 수상 활약한 수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제 이제 오픈이 된 CS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주요 일정입니다. 작년이 8월 23일이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지난 몇 년 동안 9월 초, 뭐 9월 7일 이렇게 마감일이었는데 지난해에 2주 정도 당겨져서 좀 깜짝 놀랐는데 올해도 하루가 당겨졌네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 신청이 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심사는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저와 같은 심사위원이 직접 만나진 않습니다. 온라인상에 이제 배급받은 배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 배급받은 그 기업들을 온라인으로 각각 뭐 편리한 시간대에 이렇게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되게 복불복입니다. 정말 어떤 디자인 어워드처럼 뭐 2 박 3일 뭐 하루 이렇게 만나 가지고 정말 제품을 트라이하면서 이렇게 써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그런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반영될 수도 있고 문서상으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거나 이미지나 영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점수를 안 주는 그런 심사위원도 종종 있게 되겠죠. 결과 발표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중순쯤을 아마 받으실 거고요. 엠바고를 걸어서 내가 외부에 노출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는 CS가 열리는 2026년 1월 그 주에 공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스타트업인데 뭐 엠바고를 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CS는 내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열리게 되겠고요. 여기 참고 URA로 직접 가셔서 CS 어워드의 신청을 요구 신청서 같은 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뭐 매년 같고요. 올해도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 예전에 있었던 질문이 몇 개가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2004년부터 만들어진 인간 안보에 관한 질문은 빠져 있고요. 반면 혁신성에 관한 설명은 좀 더 길게 선백자로 써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아스테틱 디자인,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요게 세 가지 요소라는 거는 그대로 변경이 없고요. 그리고 혁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품은 신제품이어야 되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제품이어야 됩니다. 이전에 이미 혁신사항을 신청했던 제품이라면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제품명을 좀 바꾸시거나 뭐 모델명을 바꾸시거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좀 확연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S에서 상을 받는 기준은 혁신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노베이션을 평가하는 어워드이기 때문에. 또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야 되겠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돈이 되는 그런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미래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지만 이게 먼 미래에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겠다라는 식품의 그런 제품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어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렌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외 기사 등을 통해서 올해 CS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S를 받으시면 뭐 어떤 기업들은 유효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고 또 해외 수출이나 뭐 마케팅 하실 때 CS가 들어가면 제품에 관한 별다른 질문 없이 이렇게 뭔가 사업 이야기가 수월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상을 받으신 기업들이요.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베네핏이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이렇게 뭐 담당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의 각 수장, 팀장분들이 같이 CEO와 함께 그렇게 짧게는 한 달 반 정도 투자를 하셔서 신청서와 또 출품 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받게 됩니다.
그냥 뭐 대충 신청서 써서 내시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CS를 직접 참여하는,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혁신상 수상을 하면 작게나마 트로피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그 로고를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C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홍보물에 만들어서 여러분 부스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CS 혁신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크가 부여되면 홍보하실 때 그 전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한 번 볼 거 두 번 보게 되고, 또 CES 혁신상도 받고 CS 최고 혁신상도 받으시면 또 한 번 더 보겠죠.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받았으면 또 보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전시에 그 출품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런 효과도 굉장히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CS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혁신 기술이라는 점 때문에 판로 개척과 수출로 좀 연계가 잘 된다. 이것도 회사 하기 나름이죠. 그냥 수상만 되고 뭐 홍보 안 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마케팅 하실 수 있는 뭐 실질적으로 CS의 키노트 직접 나가시면 CS에서 키노트를 보실 수도 있고 신청을 하셔서 스피커가 되실 수도 있겠고요. 미디어에 컨택트가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또 그 외에 뭐 데모데이나 한국의 각종 정부 기관에서 만드는 다수의 행사에서 또 인터뷰를 하시거나 뭐 IR 피칭을 하시거나 하는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올해의 혁신상의 신청서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일단 여기에 있는 제가 안내해드린 이 링크를 가셔서 타고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바뀐 점은 없는데 날짜나 그리고 분량에 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용도 꼭 같고요. 7월 31일까지 얼리로 신청을 하시면 799불, 8월 22일까지 8월 1일에서 2일까지 22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999불. 환율 한 요즘에 1,400원 정도 나오니까 곱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여러 분야의 다수의 제품을 출품하겠다 하면은 멤버로 하시거나 멤버십이 있으시는 게 좋아요. 올해 또 여기 좀 언급된 게 이 CES 혁신상을 신청하는 기점에서 내가 전시회를 나가는 멤버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좀 줄어듭니다. 멤버십과 그리고 전시 기업인지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점검해서 어, 많은 제품을 출품한다면 멤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더 싸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 제품을 이미 하신다면. 그래서 이러한 그 출품에 관한 또 규격 사항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규격 사항은 이제 작은 레터링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크게 뭐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각 분야의 혁신상과 최고 혁신상으로 수상이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과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의 질문만이 남았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새롭게 도입됐던 인간 안보에 관한 선택 질문은 없어졌습니다. 반면 이노베이션은 세 개의 키포인트로 나눠서 좀 길게 쓰셔야 돼요. 수상자 기준 약간 영어로 나온 거에 초점만 그냥 한국어로 제가 해석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 처음 출시된 제품이어야 되고요. 이미 출시가 되셨다면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거 강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막 일일이 확인해서 날짜까지 확인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이 출품 날짜가 달라서 뭐 혁신상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빼앗고 이런 사례는 아직 없었으나 그래도 이 수상작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안에 출품이 되었거나 될 예정이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피셜 룰은 또 다운로드 받으시면 같은 내용 올해 버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4개의 제품 범주까지 제출 가능해요. 작년까지는 같은 제품 3개까지 가능했고요. 올해는 막시멈 4개의 제품 범주로 제출하실 수 있고 각 제품 범주 변경하실 때는 추가로 돈을 내셔야 됩니다. 999불로 하신다면 그게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수의 제품이나 같은 제품을 최대 4개의 제품 범주로 출품할 예상이 있으신 기업들은 오히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거나 혹시라도 그런 익지비딩 멤버로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11월 5일경에 최고 혁신상 리스트까지 오픈이 된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앞에 나왔던 부분 중복이 되니까요. 궁극적으로 한 눈으로 올해 변경사항을 보자면 제품명 10단어 똑같고요. 제품 소개 작년까지는 10단어였는데 100단어였는데 올해는 150단어로 변경이 돼서 분량이 늘었습니다. 제품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개는 작년까지만 해도 200단어였는데 좀 줄었죠. 150단어로 50단어가 줄었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200단어에서 150단어로 줄였습니다. 반면 혁신성은 차별성 3개를 200단어로 써라였는데 올해는 차별성 3개에 쓰는 란이, 칸이 분배가 별도로 돼서 각각 100단어로 총 300단어로 쓰셔야 됩니다. 제품 사진은 막수로 5장까지, 최소 3장까지, 작년에는 최소 2장까지였는데 올해는 최소 3장까지 쓰셔야 됩니다. 고화질 1MB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픽셀 기준 가로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데모 영상은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도움이 됩니다. 3분 이하지만 뭐 1분에서 1분 50초가 1분 30초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제품 엔터리에 쓰셔야 되는 요소 보시면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작년에 가입했다 하시는 분들은 찾으셔서 로그인 정보로 하시고요.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새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Submit a Product Application을 누르시면 이제 거기서 기재하셔야 될 다양한 요소들이 나옵니다. 일단 오피셜 룰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서명을 하셔야 돼요. 다 yes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전자서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인트 오브 컨택트는 작성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회사의 인플로이, 즉 직원인지 아니면 이렇게 제3자가 어떤 뭐 에이전시나 기관에서 대신해 주는 경우라면 I'm an agency, consultant, representative 이쪽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직접 회사의 직원분들이 임직원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거를 하셔야 되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전시라고 표시를 한 샘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의 기본 정보 넣어주시고요. 처음 작성할 때 입력한 정보들로 자동 입력됩니다. 회사 정보, 회사명, 회사 주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 표시된 부분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법인 설립이 한국에 있으시면 사우스 코리아로 넣어주시고요. 회사 웹사이트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웹사이트는 영어 버전이 따로 URL이 뭐 ENG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예 바로 영어로 가실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넣어주시고요. 우리 회사는 다국어 버전이어서 어디서 접속하냐에 따라 자동으로 그 언어로 전환이 된다 하시면 그냥 일반 원래 웹사이트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필수 질문이긴 한데 그죠? 회사 웹사이트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없으신 기업은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시거나 대충 랜딩 페이지 정도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CTA 멤버십 여부에 따라 뭐 더 그쵸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CTA 멤버십이 있으면 비용이 좀 절감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CTA 멤버십 있는 경우만 yes라고 해주시고요. 노면 no라고 해주시고 전시회에 참여 여부는 기관을 통해서 이미 전시회 자리가 확보됐다면 s라고 하시고요. 아니라면 no라고 해주시고요. 아직 뭔가 확정된 게 없다 하면 no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출시 가능한지 일리지비티에 관한 태그로 넘어갑니다. 이게 예전하고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서 제가 스크린샷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제품의 정식 출시 날짜를 여기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 4월 1일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의 그 사이에 시장에 처음 제품이어야 되고요. 신규 제품이면 뉴 프로덕트, 이전 제품의 업데이트인지, 그죠? 업그레이드 버전인지를 쓰시면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부터가 신청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명. 이거를 너무 모호하게 쓰면 안 되고요. 너무 일반 명사처럼 쓰셔도 안 되고 시리얼 번호 같은 걸로 막 넣으시는 것도 안 됩니다. 뭔가 실제로 고유 명사인데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약간 암시가 될 만한 용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제품명도 고민해서 만드셔야 돼요. 10단어로 만들어 주시고요. 작년과 동일한 제품인데 업그레이드 됐다 하면 제품명에 숫자를 넣어 주신다던가 버전 2를 넣어 주신다던가 수식하는 어떤 단어를 변경한다던가 해서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명 자체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제품 설명은 여기 150단어입니다. 작년까지는 100단어였는데 분량이 늘었죠. 그래서 간결하게 어떠한 제품인지를 마케팅적인 요소는 빼고 어떤 소비자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인지 제품을 간결하게 소개하셔야 돼요. 마케팅적인 거, 뭐 어떤 우리 회사 링크를 넣는다던가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다르게 카테고리를 바로 선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분야에 지금 지원을 하는지를 36개를 보시고 그중에 4개까지 막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만 하겠다 하면 그중에 가장 우리의 제품이 출품했을 때 적절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품 설명을 만드는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품 설명은 심사위원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한 문단으로 전체 컨셉을 이해하도록 돕는 개요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객의 어떤 니즈나 문제를 본사의 어떤 기술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 넣으시는 게 좋아요. 예시입니다. 기존 웨어러블 기기의 복잡한 설정과 짧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먼저 나오죠. 본 제품, 제품명 넣어주시고요. 고효율, 저전력, 칩셋 기반의 자동 감지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자 개입 없이 7일 이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주 대상은 고령자 및 만성 질환자입니다. 영어식으로 보시면 뭐 to address the complexity and short battery life of conventional wearable devices. product 제품명 그대로 넣는 게 더 좋아요. Employs an ultra low power chipset with auto detection capabilities, enabling more than 7 days of continuous data collection without user intervention. I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elderly individuals and those with chronic conditions. 저희가 그냥 예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의미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명확하게 들어가게 제품 설명을 적어주세요. 자, 또 하나 이제 CES의 지원서는 언어가 아니라 포지셔닝입니다. 평가 기준은 기술력도 좋지만 이게 얼마나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심사위원이지만 이게 그 심사위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수님한테 혹은 뭐 R&D 정부 과제를 따기 위해서 막 그렇게 보고서 쓰듯이 너무 기술적인 용어를 그 분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기술적 디테일이 아닌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가를 먼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제된 한국어 버전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영어 지원서로 다듬어 주시고요. 너무 영어만 고민하다 보니까 영어로 먼저 쓰다가 보면 이제 그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함께 작업했던 기업 A의 사례인데요. 지원서 중에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제품 설명 부분을 한번 예로 보도록 할게요. 실제 전달받은 A 기업의 제품 소개입니다. 이 회사는 환자에게 퍼스널라이즈 테라피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 노즐 파마슈티컬 3D 프린팅 시스템으로 맞춤형 약물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그죠? 키워드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통해 축적된 우리의 특허 기반 처방과 다중 출력 모듈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설계된 제재를 출력한다. 최적화된 맞춤형 제재는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다중 노즐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복수의 이 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한국어도 막 좀 문법이 틀리고 너무 막 정제가 안 된 이런 초안에 좀 다다른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조금 국문 초안 버전에서는 대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저희 줄리아나 리안 파트너스에서 준비한 최종 원문화 버전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들어가고요. is the multi-nozzle pharmaceutical 3D printing system designed to provide personalized therapy 하시고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의 특이한 그 약어를 넣어주십니다. It offers the right dose, duration, and combination of medications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Traditional medicine manufacturing focuses on mass production, which often fails to consider patient-specific characteristics, leading to side effects and inaccurate medication. 회사명, using proprietary formulations and advanced multi-nozzle modules, creates precisely tailored formulations that minimize side effects and enhance therapeutic effects. Additionally, it enables a safe and convenient intake of multiple medications, revolutionizing personalized medicine. 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좀 영문을 정제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는 한국어 버전으로 대본을 주셔서 저희가 먼저 한국어로 조율을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영어 버전으로 가장 최적화되게 만들어 드렸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수정한 걸까요? 일단은 원본의 공문 제품 설명 내용에 강점이 있었으나 예를 들어서 제품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가 있었죠. 정확한 약물 전달의 어려움과 부작용 문제가 있었어요.
대량 생산 중심의 기존 의약품 시스템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시스템, 노즐 기반으로 맞춤형 뭐 사람의 뭐 상태나 혹은 몸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먹을 수 있는 도수가 다 다른데 기존 이런 것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춤형 약물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좀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기술 중심으로 된 표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뭐 특허 기반 처방, 다중 출력 모듈, 정밀하게 설계된 제재 이거는 사실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데? 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익을 주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원서를 다듬었어요. 다중출력 모듈은 advanced, 조금 더 뭐 굉장히 발전한 이런 좀 추가 단어를 넣어드렸고요. 멀티노즈 모듈을 다중출력 모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으로 that enables the safe and convenient intake of multiple medications. 다수의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약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추가 설명이 that enables 통해 들어갔고요. 특화 기반 처방을 통해 정밀하게 설계된 제제는 precisely tailored formulations that minimize side effects and enhance therapeutic effects. 특허 기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뭐 tailor formulation 이런 표현 썼고요. tailor, 뭐 patented formulation 약간의 표현을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영어식으로 바꿨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능, 사용자 가치를 한 문장 혹은 한 문단 안에 명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심사위원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의 경험이 있는 뭐 저에게도 15분 정도 평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5분은 긴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안에 이 모든 거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더 시간을 써도 상관없지만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진 않겠죠.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더 시간을 쓰고 싶어도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이제 엔지니어링 디자인 혁신성의 주요 포인트 3개를 화면상으로 이렇게 쓰라고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쓰면은 이 워드 카운트도 안 되고 문법 같은 거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양식을 따로 저희한테 받으셔가지고 그 양식에다가 워드로 작성을 하셔서 글자 세기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그리고 문법 같은 것도 교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본으로 여기 컷 앤 페이스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작년과 동일해요, 질문은. 분량이 좀 바뀌었다고 했죠. 엔지니어링 150단어로 제품의 엔지니어링은 기술력에 관한 겁니다. 어떤 재료, 구성 요소, 특징, 사용자 가치에 대한 세부 정보, 제품이나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독점 알고리즘이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디자인은 말 그대로 미적 특성과 디자인 품질을 설명합니다. CS에서는 디자인을 아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완성품이 아닌 어떤 완성품에 좀 부여될 수 있던 어떤 기술이라면 그렇지만 이게 완성품의 어떠한 미적 혹은 편의성, 설치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려는 플랫폼이나 배포되는 최종 완성물에 어떤 식으로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혹은 심레스하게 설치가 가능한지도 디자인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성의 예시 볼게요. 제품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구조, 재료,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심사위원은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품의 구조, 알고리즘, 이름 나열을 하기보다는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이 어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핵심 기능, 구조를 요약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요소가 무엇이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가치를 준다라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샘플 하나 보죠. 본 제품은 생체 신호 감지를 위한 멀티 센서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의 핵심 기술이죠. 기존의 단일 센서 대비 35% 높은 정확도로 스트레스 지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요소로 사용자의 가치를 주고 입장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자체 개발한 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분석되며 결과는 시각적 피드백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영어 문답 보시죠. This product features a multi-sensor architecture for detecting biometric signals, achieving 30% greater accuracy in real-time stress monitoring compared to conventional single-sensor solutions. The data is processed via a proprietary neutral
neural network algorithm and delivered as intuitive visual feedback to the user. 네, 영어 표현은 뭐 제가 실시간으로 읽느라 좀 실수가 들어갔지만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희 전문 에디터들이 검토를 해서 일반적인 뭐 에디팅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리라이팅을 해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예시는 단순한 외형 묘사보다는 사용자의 심리나 환경,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의 기능성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유저를 위한 디자인인지, 소재 중요하죠? 크기, 인터페이스의 직관성,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강조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미지로 보여주실 때 이런 부분이 잘 매칭이 돼야 되고, 물론 제품의 굉장히 클로즈 뷰도 좋지만 이 제품이나 앱이 혹은 어떤 완성품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간과 함께 찍은 그런 사진도 함께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시입니다. 본 제품은 한 손 조작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버튼을 전면에 배치하고 고대비 색상으로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외장은 재활용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였고 이런 부분 좋아합니다. 촉감은 논슬립 마감으로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이게 듣기만 해도 대략적인 디자인 떠오를 수 있도록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 버전입니다. Design with elder users in mind, the device places button on the front panel and uses high contrast colors to maximize visibility. Its outer shell is made of recyclable bioplastic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surface texture is finished with a non-slip coating for added safety. 세련된 문장으로, 왜냐면 이 단어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련되게 핵심만 간과해서 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혁신은 올해 300단어로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3개의 내용을 문단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었는데 아예 딱 3개를 나눠서 첫 번째 포인트 혁신성, 두 번째 혁신성, 세 번째 혁신성으로 나눠서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문단 구조에서 불필요한 연결 멘트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수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3가지 주요 사항과 차별화된 점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혁신이 중요한 거죠. 이노베이티브한 펑션, 혁신적인 기능, 삶을 바꾸는 기술, 특허, 기술 라이센싱, 수상 자격이 있는 이유를 서술합니다. 앞에 앞서 서술된 기술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의 일부가 혁신성이라면 너무 똑같이 베껴서 쓴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각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왜 혁신적인가를 기술적으로 신선함, 사회적 파급력, 시장 선도성 등 총 3개의 혁신성을 보이셔야 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기술이야 굉장히 좋아요. 특허라든지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 빠르거나 비용을 많이 줄여주거나 어떤 소외됐던 어떤 계층에게 도움을 준다던가. 시장 선도성은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팔릴 수 있다는 것도 혁신성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구성 팁은 기존 시장에서 유사 제품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런데 우리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접근했는가가 키포인트예요. 특허, 기술 독점, B2B 확장성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이미 앞서 디자인이나 기술력이 언급된 내용이라면 고객 및 시장에 줄 수 있는 혁신성을 강조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임팩트를 고려하여 제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은 하루 단위로 수면을 측정했으나 본 제품은 분 단위의 미세 수면 변화를 감지하여 수면 중 스트레스 패턴까지 분석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 중이며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동하여 복약, 운동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키워드로 이 제품의 특징 하나를 키워드로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서 100단어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While exhibiting or while existing solutions measure sleep on a daily scale, our product detects subtle minute-by-minute variations, enabling in-depth analysis of stress patterns during sleep. This proprietary technology is currently patent pend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integrates with healthcare platforms for unified monitoring of medication and physical activity. 네. 이렇게 역시 저희의 뛰어난 에디터 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멋지게 영어화 해드린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역이라기보다는 영어적인 멘트에 어울리게 다시 써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서포팅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제품 이미지는 필수이고요. 최소 3개, 최대 5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너무 고해상도여서 파일이 또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요. 1MB 미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JPG나 PNG 형식으로 넣어 주시고 이게 그림만 띡 넣는 것보다 약간 홍보 자료처럼 거기에 텍스트로 어떤 구성에 어떤 스펙과 이런 게 들어가면 좋고요. 광고 문구 같은 것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뭔가 텍스트가 약간 그런 카피라이팅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도 그냥 제품 사진만 넣는 것보다 거기에 스펙 같은 거가 들어가면 좋겠죠. 테이블 같은 걸로 정리가 돼도 좋고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어떤 제품이다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정보가 잘 전달돼야 돼요. 텍스트와 그림의 비율은 50대 50은 이제 텍스트가 너무 많은 거니까 한 70, 30 왁스로 텍스트는 한 30%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림 위주로, 이미지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제품이 없는 경우는 렌더링 이미지 사용 가능하고요. 너무 AI로 그려서 이게 너무 AI인 게 티가 난 것처럼 하시는 건 좀 비추입니다. 추가 이미지 5장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미지 제출하실 때 제품 자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해상도 사진 하나, 얘입니다. 사용자 맥락 컷. 실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장면 좋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대비할 수가 있겠죠. 사람 사이즈가 이건데 이 제품은 손바닥 정도의 사이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게. 기능 설명 컷. 기능의 기술 기능, 핵심 포인트가 드러나는 디테일 컷. 디자인 강조 컷. 제품 마감, UI, UX 등 미적 품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연출 컷. 시리즈나 구성품이 여러 개가 있다면 제품 구매나 액세서리, 패키징 등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컷. 이렇게 5개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5개의 컷은 이렇게 예시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제품 영상은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제품 동영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혁신상을까지 받은 기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이미지상으로 연출하는 게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 받으셨고 동영상은 조금 어떤 느낌인지를 바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없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권장됩니다. 3분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맥스고요. 3분이 굉장히 길어요. 느낌이 3분 짧을 것 같은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3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다 안 보일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분량은 1분에서 1분 3초 정도가 선호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방식으로 업로딩 하지 마시고요. 링크, 예를 들어 회사 유튜브나 이런 거에 올리셔서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좋습니다.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추천되는 영상이 우리 회사의 뭐 다른 회사 소개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추가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회사 유튜브가 좀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저는 유튜브에 이 링크를 올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새롭게 영상으로 제출을 하신다면 영상 구성 컷은 다음과 같이 컷으로 제시드립니다. 오프닝에서는 본사 로고, 제품명, 브랜드 슬로건, 로고, 애니메이션, 영문, 브랜드 이렇게 넣어주시고 브랜드명, 로고나 슬로건만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10초 정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사 제품의 실사용 불편 사례, 부피가 크다거나 앱이 복잡하다던가 사용자의 당황한 표정 등 current products are bulky, hard to use, and often inaccurate. 제품이 뭐 좋지 않다라는 거, 기존 제품이 좋지 않다, 기존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불편함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솔루션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제품분의 구조도, 센서 작동, 애니메이션, 앱 화면 캡처 등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사용자 혜택. 유저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제품 사용 시나리오 컷, 실시간 알림 화면, 사용자의 미소 짓는 장면, 앞부분의 문제 제기와 좀 대비되는 사용자 혜택을 제공해 주시고 마무리. 제품명, 핵심 문장, 로고 오버레이, 사용자의 만족 모습, 밝은 화면. 그렇죠. 그리고 멘트 같은 것도 transform your daily wellness starting now with 회사 제품명 혹은 회사명 이런 식으로. 정식 영어 내레이션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제작해 드릴 때는 정식 성우로 목소리 녹음을 해드립니다. 한 1분에서 1분 30초 내외로 만들어 드리고요.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질감 없이 좀 세련되게 이 기존 스톡 이미지나 영상과 잘 녹여서 좀 연출을 해드리고요. 이게 어떤 실제 사용하는 거를 보여주기 어려운 경우는 인포그래픽
그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애니메이션식으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제품 기술, 사양, 스펙 부분 필수는 아닌데 이제 제품에 따라 모델 넘버, 길이, 넓이, 높이, 무게 넣어주시고요. 기타 기술 사양이 있으시면 100단원 이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테일 가격, 만일 제품이 온라인 중에 판매가 된다면 URL, 뭐 아마존 URL, 쿠팡 URL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겠죠. 와디즈 URL 이런 거 넣어주시고요. 혹은 우리 회사의 랜딩 페이지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면 그 페이지를 URL을 넣어주시고요. 심사위원한테는 이게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심사위원들은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링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그러니까 평가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꼭 해야 될 제품 출품할 재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면 영상과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주시고 이거는 시간이 되시면 홈페이지는 영어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심사위원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회사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근데 검색해도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돼서 영어로 안 나오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영어로 우리 회사에 대한 뭐 인터뷰라던가 우리 회사 제품이 출시됐다라는 걸 알리는 보도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영문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는 저희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문의 주시고요. 랜딩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컷, 한 컷, 두 컷, 로고, 제품 이미지, 본사 제품이 제공한 솔루션, 사용자에게 편의되는 베네핏, 사용 스펙, 자세한 무게, 가격, UX 이런 거 넣어야 되겠죠. 콜투 액션은 구매 원하실 시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구매 페이지 아니면 구매하기 누르면 뭐 카드 창이 뜬다던가 이런 거가 되겠죠. 랜딩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 드렸습니다. 외부에 이미 판매되는 링크가 있다면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수상 내용과 공개 날짜입니다.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수상자는 10월까지는 다 공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11월 5일까지 내가 알려지는 거, 수상자에게 공개되는 거 원하시면 예스라고 눌러주시고요. 굳이 노라고 해서 엠바고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트업이신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얼리버드의 경우에는 799달러로 7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고요.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999. 위의 금액은 카테고리 하나당 금액입니다. 전시회까지 참여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는 각 카테고리별로 399달러, 8월 22일까지는 599달러가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접수 마감일까지 지급이 안 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혁신상을 받으면 전시에도 도움되고 회사의 대내외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CS 2026년을 고려해서 혁신상까지 지원을 하신다면 본 제품에 대한 또 스타트업이라면 대부분 뭐 유레카 파크를 지원을 받아서 가시는 경우라면 지원 요건이 맞는지 올해의 유레카 파크 전시의 기준은 창업한 지 5년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품 출시 기간 또 이전에 이미 2회 정도 참여했다면 유레카 파크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확인을 위한 영문 사이트 필수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CS에 참여를 계획하신다면 그쵸? 이런 의사소통 가능한 대표자, 임원이 직접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의 기술력, 장점, 디자인적 특이사항, 가치, 차별성 등을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 신청을 하시면서 준비를 또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마케팅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만들어 놓으시면 혁신사항을 받던 안 받던 전시회 나가시는 기업들은 작은 모니터 하나 들고 가시면 전시회 부스를 좀 화려하게 영상으로 계속 플레이하면서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죠? 에디터, 즉 저희와 같은 컨설팅 업체는 특별히 저희는 심사를 이미 해본 경험이 있는 에디터들이 에디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심사관의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해드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업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ccelerate from local to global이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모토거든요. 꼭 해외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또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고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8월 22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먼저 컨설팅부터 그리고 출품하실 때 필요한 부가자료 잘 준비하셔서
올해 CS 2026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멀리서 응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올해의 CS의 그 질문 등에 대한 변화는 많이 없지만 분량이라던가 또 마이너한 그런 디테일의 변경 사항이 있어서 제가 사실 강의 자료를 거의 다 새로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된 이 자료와 강의 노하우, 이 심사위원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 보시고요. 여러분 혁신상 올해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연락을 해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컨설팅 또 제품 출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